내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킨 진실은 수십 년 전 할아버지가 남긴 기록에서 시작됐지. 남들은 다 미친 소리라고 웃어넘겼던 그 이야기. 나는 그 조각난 기록들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어. 미해군 장교였던 우리 할아버지가 남극에서 겪었던 기이한 일들, 정체불명의 비행체와 의문의 생명체에 대한 기록이었지. 나는 그 모든 것을 나만의 비밀로 간직하며 살아왔어. 나는 한때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단순한 환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레딧에서 우연히 글 하나를 보게 되지. 할아버지의 나치 시절 비밀일기, 남극에 거대한 피라미드가 존재한다. 그 순간 내 심장에 콩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어. 할아버지의 기록에는 없던 피라미드라는 단어가 다른 사람의 증언에서 튀어나왔거든. 마치 찾지 못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발견한 것 같았지. 우리 할아버지는 1946년 남극 작전에 참여했던 해군 장교였어. 할아버지는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아오셨는데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지. 할아버지는 낡은 수첩에 당시의 비밀을 모두 기록해 놓으셨어. 나는 그 기록을 읽고 할아버지가 절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직감했어.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 나는 남극 탐사 함대에 배속됐지. 그땐 남극이 정말 아름다웠어. 배를 타고 하얀 얼음 해안을 따라가는데 모든 게 평화로웠지.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정체불명의 비행체들이 나타난 거야. 제트기나 비행기가 아니라 눈부시게 빛나는 원반 모양이었지. 우리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 사람들은 그게 나치 놈들이 숨겨놓은 비밀 무기거나 아니면 외계에서 온 놈들일 거라고들 말했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 해군은 남극으로 향하는 거대한 함대를 보냈다. 1946년 리처드 E. 버드 제독이 이끄는 이 원정대는 13척의 함선과 4,700명의 병력을 동원하였다. 이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남극 탐사 작전이었다. 미 해군이 밝힌 공식적인 작전 목적은 다음과 같다. 얼음으로 뒤덮인 남극의 극한 환경에서 병력과 장비의 성능을 시험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남극에 새로운 군사기지를 건설하여 미국의 영유권을 확립하려 하였다. 또한 미지의 대륙에 대한 과학적 탐사 또한 주요한 목적이었다. 작전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준비된 듯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전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음모론자들은 이 작전의 진짜 목적이 공식 발표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나치 잔당들이 남극에 건설한 비밀 기지를 찾아 파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미 해군이 남극에서 나치들의 최첨단 무기나 심지어 UFO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충격적인 공격으로 인해 미군 함대가 큰 피해를 입었고 그 때문에 작전이 예정보다 훨씬 빠르게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미 해군이 갑작스럽게 작전을 철수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하이 점플 작전은 여전히 나치와 오컬트에 대한 수많은 음모론의 중심으로 남아있다. 그것들이 우리 함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 쏘는 건 포탄이 아니라 정체모를 광선이었지. 그 광선에 맞은 배들이 순식간에 박살나는 걸 내 눈으로 보고 말았어. 우리 전투기들은 속수무책으로 떨어져 내렸지. 우리는 그 압도적인 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하지만 우리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지. 함대의 모든 화력을 동원해 그 원반들을 향해 집중포를 퍼부었어. 몇몇 비행체는 눈부신 광선을 쏘며 우리의 공격을 피해냈지만 하나는 우리 함선 근처에 맞고 거대한 굉음을 내며 얼음바닥에 추락하고 말았어. 나는 함선 가판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는데 그 추락한 비행체에서 무언가가 기어나오는 걸 보았지. 그것은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기괴할 정도로 길쭉한 팔다리에 하얗고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어. 나는 무서워서 넋을 놓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가지고 있던 카메라를 꺼내 그 장면을 태샤적으로 찍어댔지. 바로 그때였어. 그 기이한 생명체가 나를 쳐다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지. 그것은 마치 눈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었어.
남극 민겐, 그것은 2000년대 중반 일본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기이한 도시 괴담이었다. 소문은 남극 해역을 오가는 일본의 포경선 승무원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항해 중 멀리서 거대한 하얀 물체를 보았으며 처음에는 잠수함으로 착각하였으나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의 몸은 20m가 넘는 거대한 크기였으며 두 팔과 다리 그리고 손가락까지 가진 듯한 모습이었다. 어떤 목격담에서는 매끈하고 아무것도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도 전해진다. 이들은 주로 밤에 출몰하며 빙하 사이를 유령처럼 유영하거나 물 위로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고 한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닌겐의 존재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그들은 목격담이 알비노 고래나 다른 희귀한 해양동물을 착각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멀리서 바라본 거대한 빙산이 착시 현상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모든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조작된 허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기록에는 정체불명의 비행치들과의 처전한 공중전, 그리고 그것들이 추락한 곳에서 기어나온 하얗고 기이한 생명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 할아버지는 그 생명체를 멀리서 지켜봤고 돌아가시기 전 내게 그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을 남기셨지. 나는 할아버지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의 원인인 피라미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 나는 할아버지의 기록이 마지막 단서가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 그래서 밤낮으로 인터넷을 뒤졌지. 공식적인 기록은 물론 온갖 음모론 사이트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더 이는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 않았어.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았지. 결국 나는 평소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어둠의 경로에 접속하기로 마음먹었어. 몇 날 며칠을 투자해 토르 브라우저 같은 특수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암호화된 주소를 찾아 헤맸지. 컴컴한 화면에 알 수 없는 코드와 데이터들이 오가는 걸 보면서 내가 정말 위험한 곳으로 들어왔다는 걸 실감했어. 그러다 문득 버드 제독이 하이점프 작전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극 탐험을 이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는 1955년 디프리즈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남극 탐사대 총지휘관이 되었지. 이 탐사 작전은 남극의 영구적인 연구기지를 건설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어. 하지만 버드 제독이 남극에서 지구 내부로 통하는 입구를 발견하고 그곳에 사는 고도로 발달한 문명과 접촉했다는 소문도 있더라고. 이 주장의 근거로 종종 거론되는 게 바로 버드 제독의 비밀 일기였고, 나는 곧장 딥웹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단서를 발견했어. 아무나 접속할 수 없는 곳이었지. 누군가 익명으로 버드 제독의 하이점프 작전과 딥프리즈 작전 당시 미공개 자료에 대한 글을 남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 제독은 공식 기록 외에 개인적인 일기를 남겼다. 이 일기에는 우리가 남극에서 본 것들과 왜 작전이 중단되었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가 담겨 있다. 그는 그것을 가장 믿는 사람에게 맡겼지. 하지만 미 정보부는 아직도 그것을 찾고 있다. 나는 그 글의 작성자에게 조심스럽게 쪽지를 보냈고 얼마 후 한 통의 이메일을 받을 수 있었어. 그는 버드 제독의 개인 파일럿이었던 한 소령의 손자였고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버드 제독의 비밀 일기 조각을 남겼다고 했지. 그리고 그 이메일에는 첨부 파일 하나가 들어있었어. 그것은 찢겨진 일기 조각의 일부를 찍은 사진이었지. 사진 속에는 알아보기 힘든 희미한 글씨와 함께 손으로 대강 그린 듯한 지도가 보였지.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지구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문명은 얼음 아래 심장 없는 호수에서 비롯되었지. 그 호수는 수만 년 전부터 지하 동공으로 이어져 있었고 지상과 이어진 곳에는 유리로 만들어진 듯한 피라미드가 있었다. 나는 그 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 할아버지의 기록과 비슷하면서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었지.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서 때문에 나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해야 했어. 그렇게 가장 중요한 단서를 손에 쥐고도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보내고 말았어.
그리고 세월이 흘러 나는 레딧에서 그 글을 보게 된 거야. 나치 장교였던 할아버지의 비밀일기. 그제야 나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걸 깨달았지. 피라미드, 하얀 생명체, 빙하 아래, 그리고 심장 없는 호수. 내가 보았던 할아버지의 기록과 수십 년 전 딥웹에서 발견했던 버드 제독의 비밀 일기 조각과 오늘 레딧에서 읽은 나치 장교의 일기가 한데 모여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했어. 수십 년간 나를 괴롭혔던 그 비밀이 드디어 풀릴의 순간이었지.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할아버지의 기록, 버드 제독의 기록, 그리고 레딧의 기록까지 드디어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걸 깨달았지. 나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어. 이건 일종의 테라포밍 장치였어. 테라포밍, 지구 외의 다른 행성이나 위성을 지구와 비슷한 환경으로 바꾸는 가상의 과정을 말한다. 주로 화성을 예로 들고 있는데 먼저 화성의 얇은 대기를 두껍게 만들어야 한다. 그 후 온실 효과를 일으켜 행성의 온도를 상승시켜야 한다. 온도가 올라가면 얼어붙었던 물과 가스가 녹아 대기가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다음으로 미생물과 식물을 도입하여 산소를 만들어 생태계를 조성한다. 그러나 현재 기술로는 이 모든 과정이 매우 어렵다. 특히 지구와 같은 강력한 자기장이 없는 화성에서는 힘들게 만든 대기가 태양풍에 의해 우주로 흩어질 위험이 있어서다. 만약 그 옛날 외계 문명이 지구를 테라포밍하려 한다면 왜 하필 남극을 선택하였을까? 바로 위에서 설명한 자기장이다. 남극은 지구의 자기력선이 수렴하는 에너지의 꼭지점이기도 하여 외계 존재가 지구의 자기장을 조작하거나 막대한 에너지를 얻으려 한다면 이곳이 가장 이상적인 장소다. 또한 남극이라면 손쉽게 빙하를 조작하여 지구 전체의 해류순환을 교란하고 기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기후 제어도 용이하다. 남극의 거대한 얼음 아래에는 지구 담수의 대부분과 테라포밍에 필요한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얼어붙어 있어 외계인에게는 모든 자원이 이미 준비된 곳이나 마찬가지다. 남극이 지구의 운명을 결정할 전략적인 장소의 최적의 장소라는 말이다. 남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대륙이며 두꺼운 얼음 아래의 거대한 기지를 건설하고 은밀한 작업을 진행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다. 지금 현재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는 이상기온 현상은 어떤가? 음모론자들은 이 모든 기후 재앙이 인간의 화석 연료 사용 따위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남극에 숨겨진 외계의 기후 제어 장치가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거대한 부작용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장치는 지구의 대기를 흔들고 기후를 급격히 바꾸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상구온, 폭우, 가뭄 같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정부가 주장하는 지구 온난화는 외계인의 존재와 진정한 목적을 숨기기 위한 거대한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과연 이게 외계인을 은폐하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